안녕하세요. 마이스톤이십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5일 오후 4시 56분입니다. 현재 시장이 많은 변동을 보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0.012 그리고 마이너스로 변동폭으로 빠지자면 65.6%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직전에는 0.009까지 떨어져서 음의 영역권 근처까지 거의 다 달았어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현재 이 시황이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5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마지막 5파가 될 수 있는 구간이고, RSI 스토캐스틱 보시면 스토캐스틱이 지금 시그널이 펼쳐지면서 과매도권까지 내려오기 직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내려오는 5파가 조만간 마무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5파가 음의 영역권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10년물 금리 대비 2년물이 상승폭이 더 크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년물 상승폭이 더 크죠. 2년물이 1.19% 상승하는 데 대비 10년물이 0.49%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2년물의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시중의 돈이 좀 더 빨리 말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봉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큰 음봉을 만들었고 기존의 저점들을 다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단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이 봉 같은 경우는 0.016 정도밖에 안 남았고 마이너스 음의 영역권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에 상승하는 시점에 시장이 무너지고 리세션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시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조만간입니다. 여기서는 3파에서 내려올 때 큰 하락을 보였지만 짧게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볼까요? 며칠이었죠, 며칠. 이렇게 하루 이틀 내려갔다가 급반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이너스 음의 영역권에 들어갔다, 역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거의 뉴스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장기 추세대의 거의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음의 영역권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시장 뉴스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여기에 페드에서는 이렇게 회색 영역권을 칠할 겁니다. 회색 영역권을 칠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리세션이다. 리세션 구간이다 라고 얘기해서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장단기 금리차의 파형은 형태 보셨고요.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올 확률이 더 높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과매도권까지 진입할 경우에는 확실히 과매도권, 아래 영역, 음의 영역권에 들어서서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게 7월에서 9월 사이에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까지 10월달 전후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또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 전체 사이클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이 기존에 있던 시나리오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맞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그려봤을 때 상승 사이클이 최소 2, 3년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고점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2025년 또는 2026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큰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영향을 과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2,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2025년, 2026년까지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코스피 200도 당연히 거기에 맞는 시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를 봤으니까 오늘도 페드와치 툴을 보시도록 하시죠. probability를 봤을 때는 현재 상황은 지난번 시황 분석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심리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시황이 바뀌거나
파형 분석이 바뀐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의 심리 상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내려갔다가 기존에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폭이 줄었죠. 채권의 금리가 기존의 4%대에서 지금은 3% 중반 정도로 내려갔죠. 기존까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아주 큰 사이클을 그렸다면 지금 현재 probability를 봤을 때는 조금 덜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만큼의 갭이 생겼단 말이죠. 기존에는 이만큼 4%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게 현재는 3% 중반대까지다. 금리가 내려갔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갔다. 채권으로 사람들이 더 몰렸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어느 시장이 불안하냐? 주식시장이 불안해요. 주식시장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니까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이긴 하지만 이 불안한 심리를 생각했을 때 채권으로 조금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지난 몇 주 동안에 이런 식으로 급격한 4% 정도대의 채권금리를 보이다가 3% 중반대의 채권금리로 떨어진 이유가 아닐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이 경기가 좋아져서 채권금리가 떨어졌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안전자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부 안전자산으로 돌아오면서 현재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년물 금리가 조금은 상승폭을 둔화시켰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서 보여드릴 만한 특이사항은 없어요. 조금은 채권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돈이 조금 더 몰려있는 상태다 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2년물보다 더 빨리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음의 영역권에 갔다가 크게 상승하는 이런 기간이 최소 2-3년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될 때는 모든 시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다.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돈을 풀어서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성장성은 극에 달했으며 금리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낮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경기는 성장하지 못하는데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향후 2-3년 동안 여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거의 시장이 다 무너지고 어느 정도 시장의 바닥론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보는 장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물론 10년물, 2년물 장단기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그린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의 사이클을 그린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이클을 그리되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그리겠지만 10년물 같은 경우나 2년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큰 사이클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100도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한 3파 정도가 지난주 기준까지 여기까지였네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현재 5파 형태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현재까지는 3파까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기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5파 형태가 이상하게 좀 나와서 연장 형태로 바뀌었다. 해석이 여기서 시장을 갖고 놓은 형태가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파 형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바뀌었죠. 5파 형태가.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형태가 보인다는 게 재밌는 일이에요. 1시간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그렸다 혹은 이렇게 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파 형태가 좀 바뀌었고요. 파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파 형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현재 앞선 파 형과 똑같이 여기가 지금 연장 형태로 바뀐 것 같아요. 똑같은 파 형태란 말입니다. 제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도 똑같이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파 형태가 똑같죠? 1, 2, 3, 4, 5 1, 2, 3, 4, 5 이런 식으로 형태가 어떻습니까? 특히 이 부분이 똑같아요. 이 부분이 4파 이후에 5파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4파 이후에 5파로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원파형 형태를 그렸을 때는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원파 형태 녹색으로 그려드릴 때는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쯤에서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파형이 바뀌었어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 말은 파 형태가 이런 식으로 연장이 돼버리면서 파 형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3파가 굉장히 큰 힘을 받으면서 연장이 된 형태로 나와서 여기가 큰 4파 그리고 5파로 올라가고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파 형태와 같죠? 1, 2, 3, 4, 5 1, 2, 3, 4, 5 파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만약에 오늘도 뒤쪽에 제가 보여드렸던 중요하다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이 이쯤이었어요. 이쯤 영역권을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진짜 기존과 똑같았습니다. 여기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동시호가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봉 기준은 더 안 좋아요. RSI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에 진입해서 올라가려다가 상단의 힘을 못 받고 떨어진다면 과매도권에서 여전히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은요 어떻습니까? 시그널을 교체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널을 교체했고 상단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방향 모색을 할 거예요. 위아래로. 그런데 RSI가 떨어질 모양이라면 스토캐스틱도 같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봉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떠냐? 봉차트를 보시게 되면 물론 주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주에 봉을 아직 반 이상을 돌리지 못했어요. 반 이상을 돌리지 못하고 이번 주 중에 이 봉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 중 반등이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꺾인다면 이런 식의 파 형태를 그리면서 하락 각도를 점점점 키울 수 있겠죠. 주봉까지 보더라도 여전히 하락의 강도가 좀 더 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 기준으로는요. RSI 스토캐스틱 보시죠.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서 시그널을 조금 펼쳐지려고 하고 있고요. RSI 같은 경우는 플랫하게 눕긴 누웠지만 하단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면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도 과매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월봉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지난 월봉이 너무 큰 음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5%, 10% 도지형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봉은 이제 시작이에요. 다만 이 월봉이 여기 보이는 월봉이 그 전달의 월봉을 몇 퍼센트 이상을 돌리려고 하면 현재부터 월 첫째 주인 지금부터라도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서 파동은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등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반등의 강도도 세지 못해요. 여기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음 보실 곳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큰 시황 형태가 다른 시황과 다르진 않죠. 다르진 않고 제가 보여드렸던 현재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반등 이후에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독립기념일로 휴무를 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 모색을 해볼 텐데 이런 식으로 현재 파형 형태가 끝났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535 형태입니다. 535 형태로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내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 모색을 여기서 좀 해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시장들이 좀 반등을 했죠. 미국이 쉬는 동안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그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반등을 하거나 바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반등의 시그널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5, 6%까지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12,208까지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상단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있던 음봉들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대 음봉의 중심선 정도로 갈 수 있는 11,8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대가 아니라 11,800대까지 간다고 하면 대략 2% 내외 이 정도까지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를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요 떨어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매물소화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나스닥 역시도 만약에 반등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한국 시황과 마찬가지로 과매도권에 빨리 진입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설프게 반등하려고 시도를 하면 더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유가는 어떠냐? 유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파형에서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조금 변형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일 겁니다. 현재 여기서는 5파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가 1파, 2파 여기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파가 조금 더 연장이 됐어요. 여기도 5, 3, 5 형태로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여기가 5파고요. 이런 식으로 3파
그리고 여기가 현재로서는 좀 불분명해요. 여기서 좀 불분명하다는 말은 여기가 5파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5파로서 조금 더 올라가든지 여기서 하락 조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파형대가 좀 불분명하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유가 같은 경우는 109불 이하를 크게 하락을 하느냐,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하면 되지만 109불 이하로 크게 하락하느냐, 올라간다고 하면 114불까지 올라가느냐, 그걸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 형태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1파, 2파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리세션의 공포로 몰아들고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점부터 이런 식으로 경기가 완전히 수축하는 국면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